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칸 2026 호프는 황금 동료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란 제목의 미국 영화 리뷰 전문 매체 이점프리에 올라온 영화 호프 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호프가 개봉 첫날 33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호프는 개봉 첫날인 지난 15일 33만 3,899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는 나홍진 감독의 전작인 추격자, 황해, 곡성의 오프닝 스코어를 모두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또한 올해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던 군체를 넘어섰으며 천만 영화 파묘의 개봉 첫날 관객 수도 웃돈 수치입니다. 앞서 호프는 올해 가장 빠르게 예매율 1위 오른 데 이어 사전 예매량 신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어 개봉 첫날에도 올해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며 흥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첫날 관람평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 영화의 네이버 평점을 보면 9점에서 10점을 준 관람객의 비율이 53%, 1에서 2점을 준 관람객 비율이 22%입니다. 결국 전체 평점이 7.08점인 것을 보면 평점 1, 2점을 준 관람객 22%가 이 평점을 깎는데 가장 영향력을 줬다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평점 게시판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알바를 동원해 평점을 높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평점을 보면 평점을 깎는 알바가 동원된 듯 1, 2점 평점이 과하게 많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레전드 SF 영화의 후속작 아바타 불가제는 674만 명이 관람하고 네이버 평점은 8.6점으로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관람평이지만 저는 이 아바타 불가제를 보면서 1편의 감동을 단 1%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1편에서 받은 신선함과 경이감을 모두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1편에서 느꼈던 설레임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영화가 그런 감동을 주지 못했어도 이 영화의 평점을 6점 정도 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영화로 손에 꼽히는 영화 클레멘타인은 평점이 무려 9.39점으로 위에 예를 든 아바타 불가제보다 높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영화 평점은 그 영화의 진짜 평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평점으로 배설하는 해우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호프는 이미 칸 영화제에서 상영을 마치며 수많은 해외 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CG가 지금처럼 보정되기 전에 영화를 평가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화 전문 평가 사이트 로튼토마토에는 이미 전세계 매체의 전문가들 40명이 이 영화를 평가했고 전문가 만족도 80%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에서 이 영화의 평점을 깎아내리고 있을까 찾아보니 제가 예상한 그대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5점 만점에 2점을 주며 이 영화에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드라마 리뷰를 할 때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를 자주 전해드렸지만 홍콩 민주화운동 이후 비교적 객관적 시각의 이 매체의 기사 방향이 너무나 친중적인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매체는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갑자기 K-드라마 영화에 어느 순간 좋은 평가를 주지 않고 단점을 부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매체의 평가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일부 악플러들은 세 가지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일베들이 만들어 놓은 혐오놀이가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댓글에 너무나 많이 침투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영화 드라마 감상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표현도 허용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영화평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논리적으로 적는 것과 무조건 망작이다, 쓰레기다, 폭망이다란 표현을 하면서 재밌게 봤다는 관객들까지 자신의 의사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 관람자의 평까지 혐오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다른 것이 아니고 틀렸다고 말하는 부류가 너무나 늘어났고 자신의 의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아마추어 리뷰 유튜버들에게 세뇌가 돼서 어떤 유튜버가 망작이다, 명작이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신봉하며 자신의 의견이 아닌 유튜버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으로 수렴하는 부류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반문하면 어떤 유튜버가 어떤 평론가가 그렇게 말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를 칭찬하면 모든 것을 국뽕으로 몰아가며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자체를 스스로 격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언론의 기사가 아닌 해외 언론의 평가와 해외 시청자들의 평가까지 국뽕으로 취급하며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를 폄하합니다. 이분들의 의식에는 아직도 미국 영화 드라마가 우리는 넘볼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의 수준을 엄청나게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그들의 인식은 아직도 8, 90년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영화는 평점 1, 2점을 받을 정도로 망작이다, 졸작이다, 쓰레기다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형편없는 영화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영화 리뷰 매체 리전풀이에 올라온 영화 호프 리뷰 기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저와 친구들도 종종 만약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만약 지금 괴물이 공격한다면, 좀비 팬데믹이 발생한다면, 만약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한다면 수년간 우리는 온갖 계획을 세웠고 어떤 것은 어리석었고 어떤 것은 놀랍도록 깊이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와 제 친구들도 바보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 중 어느 하나라면 몇 시간 안에 우리는 얼어붙은 마네킹처럼 될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은 이런 판타지는 안전망이 있으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믿게 해주는 도피처입니다. 괴물이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 생애 동안 소행성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호프는 나홍진 감독의 최신작으로 그의 대작 곡성 이후 10년간 우리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약의 시나리오로 시작했지만 제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빠르게 속도를 높여갑니다. 호프라는 외딴 산골 마을에서 지역 보안관과 사냥꾼 무리가 도로에서 훼손된 소를 발견합니다. 누군가 이 근처에 호랑이가 있다고 하더라. 이 지역의 최소한의 병력 대부분은 산불 진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호랑이일 뿐이고 특히 마을 근처에 다가오면 처리해야 합니다. 일행은 흩어지고 보안관은 마을로 들어가 지원을 요청하며 사냥꾼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아주 빠르게 이 영화는 격해집니다. 영화의 천막 전체가 거의 끊김없는 액션 시퀀스로 1시간 내내 이어집니다. 이 게임은 조스와 괴물의 혼합처럼 느껴지는 강렬한 연출들의 연속입니다. 소를 공격한 무언가는 마을 안에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목격했고 어떤 이들은 죽었으며 몇몇은 쫓아갔습니다. 한편 산속에서 사냥꾼들은 전혀 다른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더 말하면 재미를 망칠 수 있겠지만 호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대담한 대형 스크린 영화 제작의 가장 짜릿한 순간입니다. 직접 보아야만 믿을 수 있고 그것조차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프의 상영 시간은 거의 3시간에 달하며 중반부에 영화가 힘을 잃을 듯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너무 많은 미스터리와 미끼를 쌓아 1막과 숨막히는 3막의 긴장감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참을성을 잃으려는 찰나 나홍진 감독은 다시 한번 스토리를 꽉 쥐고 엔딩 크레딧이 나올 때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느 시점에서든 안다고 말한다면 나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정말 짜릿한 경험입니다. 호프는 장르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저를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무섭고 꽤 잔인하지만 슬랩스틱과 익살극으로 가득하며 노인이 자신의 배변 과정을 길게 설명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스티븐 킹 소설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찡그리며 왜 이런 우회로가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단순히 시끄러운 전형일 뿐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칸 영화제 상영 후 많은 사람들이 호프를 마이클 베어의 트랜스포머와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요점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프가 대담한 톤 변화를 이룬 이유는 캐릭터들에게 너무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퀸트, 브로디, 후퍼 대신 주인공이 아닌 술 취한 사람들이 상어를 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겪은 만약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바보들 한 명 한 명 신경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에게서 저 자신과 제 친구들 그리고 제 가족을 볼 수 있었거든요. 괴물처럼 그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버티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로 나홍진은 도구솔저 스타일의 공포에서 말을 타고 추격전, 자동차 추격전, 버스터 키튼 감독의 장군을 확장한 변주,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말 추격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교하게 연출된 스턴트와 완벽한 촬영 기법이 펼쳐지는 시퀀스를 보면서 나는 그 모든 것에 푹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서사적인 영화 제작 덕분에 영화관에 가는 것이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나홍진 감독은 이미 후속작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작품이 단발성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호프는 완벽한 결말로 끝나는데 이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과 강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입니다. 이 리뷰 기사는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는 대담하고 짜릿한 영화 제작이란 한 줄 감상평과 함께 5점 만점에 5점을 주며 리뷰 기사를 마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영화는 보는 관점에 따라 평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감독의 전작 곡성을 생각하며 영화 속 심오한 뭔가를 찾고 싶어서 영화를 봤다면 실망했을 것이고, 또 헐리우드에 몇천억 쏟아부은 대작 SF 영화와 같은 CG 퀄리티를 생각했다면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한여름 시원하게 재밌는 영화를 보고 싶었다면 이 영화는 재밌는 오락 영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